자, 뉴욕장 어떻게 마감됐는지 현지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전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한글로벌의 김선영 연구원 연결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선영입니다. 네, 뉴욕 증시 오늘 어떻게 마감됐나요? 예, 오늘 장중 강한 상승세를 유지하던 주가 지수들은 장 막판 유입된 매물로 인해 상승폭을 크게 줄이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대기업들의 실적 개선 소식과 유럽발 호재가 증시를 오전 중 끌어올렸습니다. 먼저 미국 경제의 현 상황을 가장 잘 반영한다는 세계 최대 택배업체 UPS가 지난 분기 온라인 관련 배송 증가로 인해 주당 1달러 04센트의 순이익을 기록해 전망치였던 1달러 01센트로 웃돌았고, 매출 역시 2.3%가 증가한 134억 달러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2.5% 오르면서 운송업종을 물론 증시 전체를 끌어올렸습니다. 이 밖에 정유업체인 엑손모빌과 코노코필립스 등 에너지 업체와 화학업체 다우케미컬, 주택건설업체인 펄티홈 등 전 업종에 걸쳐 대기업들의 실적 개선 소식이 이어진 것이 주가의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지난 1월 영국의 GDP 성장률이 0.3%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전망치였던 0.1%를 웃돌면서 지난 4분기에 마이너스 0.3%의 부진함을 씻으면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 번째 경기 침체를 우려하던 투자자들에게 안도감을 준 것이 긍정적이었지만, 장 막판 독일의 중앙은행인 분다스뱅크가 ECB의 국채 매입 프로그램을 거부했다는 소식에 주가 지수들의 상승폭은 크게 줄었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금융업종을 비롯해 주택건설업, 에너지, 통신, 금광업종 등이 상승했고, 반면 제약과 통신반도체, 항공사, 슈퍼마켓 등이 하락했으며, 마지막으로 오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어제보다 상승한 1.71%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이슈와 특징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증권사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메릴린치가 연준이 양적 완화 규모를 오히려 늘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는데요. 그 소식 전해주시죠. 그렇습니다. BofA의 메릴린치는 최근에 부진한 미국의 경제 지표들의 추세가 계속되고 인플레이션의 안정세가 유지될 경우 연준의 양적 완화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연준 내 일각에서 양적 완화 조치 규모 축소에 대한 논의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메릴린치의 전망은 다소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브라이언 스매들리 메릴린치의 금리 담당 책임자는 부진한 경기 회복세로 인해 경기 하방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면서, 그 경우 현재 연준이 실시 중인 매월 450억 달러 규모의 국채와 400억 달러 규모의 모기지 담보증권 MBS의 매입의 프로그램 중 국채 매입 비율을 650에서 최대 700억 달러까지 확대해 4에서 6개월간 유지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월가 증권사 중 연준의 양적 완화 확대를 예상한 곳은 메릴린치가 이번 처음입니다. 오늘 특징 종목들 보겠습니다. 일본의 소니는 지난 분기에 엔화 가치 하락과 자산 매각 등 강도 높은 구조 조정에 힘입어 총 4억 300만 달러의 순이익을 거둬 5년 만에 첫 흑자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주가는 4% 상승했습니다. 미국 2위의 통신사인 보라이전은 총 1,000억 달러를 지불하고 영국 업체인 보다폰이 보유하고 있는 무선통신사 보라이전 와이어리스 칩은 45%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양사의 주가 모두 2.3% 상승했고, 증권사 UBS가 목표 주가를 44에서 52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등 매도 추천을 내놓은 데 따라 반도체 장비 업체인 램 리서치의 주가는 6% 올랐습니다. 반면 스카치 테이프와 포스트잇 생산업체인 다우지수 구성 종목 3M은 전망을 하회한 분기 매출을 발표하면서 3%가 하락해 오늘 다우지수의 추가 상승을 저지했고, 부진한 실적을 이유로 증권사 레이먼 제임스, JP모간 등 여러 증권사들이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다는 소식에 소프트웨어 업체 인투잇의 주가가 11% 급락했으며, 마지막으로 샌디에고 소재의 통신 반도체 업체 퀄컴 역시 예상에 부합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다음 분기 매출 전망을 내려잡은 데 따라 주가는 5.5%의 하락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 경제 지표는 전반적인 지수에 힘을 실어줬는데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어떻게 발표됐나요? 예, 연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한 주 만에 하락 반전돼 전주 대비 1만 6천 건이 감소한 33만 9천 건을 기록, 전망치였던 35만 1천 건은 물론 이 전주에 35만 5천 건을 큰 폭으로 하회했다는 소식에 고용시장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변동성을 줄여 추세를 볼 수 있는 4주 평균 청구 건수도 3주 만에 하락 반전되면서 이전 주 대비 5천 건이 감소한 35만 7천 건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한편 내일은 상무부의 올 1, 4분기 GDP 성장률 예비치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전문가들은 약 2.8%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으며, 개장 후에는 미시간 대학의 4월 소비자 태도지수 최종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실적 발표 기업들을 보면 정유업체 쉐브론을 시작으로 버거킹, 구디어 타이어, 증권사인 라자드, 건강식품업체 GNC 홀딩, 건설업체 DR 홀튼, 그리고 대형 어페럴 업체인 VF 코퍼레이션이 실적을 내어놓게 됩니다. 지금까지 미국 현지에서 김선영입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한글로벌의 김선영 연구원과 함께 뉴욕장 마감 상황 살펴보셨습니다.